비정상적인 심전도, 어브노멀한 심전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심전도를 정리한 후에 부정맥 심전도의 종류와 그에 따른 형태, 그래서 그 형태에 따른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심전도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심전도를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일정하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징을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축에 있어서는 0에서 90도를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그림을 잠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전기축을 보게 될 때 인류도와 AVF를 통해서 QRS를 보고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요. 또한 빠르게 알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진과 같이 보게 되면은 0도, 마이너스 90도, 플러스 마이너스 180도, 그리고 90도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정상치는 0에서 90도 이 사이를 정상치로 보고 있는데요. 이때 인류도와 AVF가 둘 다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0에서 마이너스 90인 경우에는 인류도는 상향이 되지만 AVF 경우에는 하향이 되기 때문에 좌측편이라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좌심실 비대나 고혈압, 대동맥 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좌측 편의와 다르게 90도에서 180도 이 사이에는 인류도는 하향되어 있고 AVF 같은 경우에는 상향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무심실 비대나 폐고혈압 그리고 폐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90도에서 180도 이 사이에는 인류도는 하향되고 AVF도 하향이 일어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극단 우측, 좌측 편이라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기형적으로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심장 자체는 약간 좌측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평균 전기축으로 얼마나 심장이 돌아갔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심박수는 60회에서 100회를 정상치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리듬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형을 한번 볼게요. 피파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상치로는 0.12에서 0.2초 사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RR 간격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심장 주기를 전 시간에 배웠는데요. 그리고 QRS 간격은 0.06에서 0.1초 사이입니다. 부정맥의 종류를 보도록 하죠. 먼저 자극 생성 이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극 생성 이상에서는 정소성과 이소성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정소성 자극 생성 이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반결절에서 자극이 생성되지만 리듬이 불규칙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동빈맥이나 동서맥, 동정지, 동성부정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동성부정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심장을 박동을 하게 되면은 자발적인 흥분에 의해서 1분간의 70 전후에 정상치를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원인에 의해서 비정상적으로 갑자기 빠르거나 갑자기 늦어졌을 때 이렇게 조율이 불규칙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 동성부정맥에서 호흡성 부정맥이 나오게 됩니다. 호흡을 들여마실 때 빈맥, 빠르게 나타나게 됨으로써 시간이 단축되고 또한 내뱉을 때는 느릿느릿하게 서맥으로 나오게 됨으로써 시간이 연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소성 자극 생성 이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반결절에서 자극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자극이 생성되는 부정맥인데요. 종류로는 기회수축, 조기수축이라고도 하고 발작성 빈박동, 그리고 세동, 조동 이렇게 종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극 생성 이상에 따른 질환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질환을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빈맥입니다. 정상인의 심박수는 60에서 100회를 정상치라고 보고 있는데요. 동빈맥은 분당 100회 이상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파형은 정상이나 알파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RR 간격이 단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동서맥 같은 경우에는 분당 60회 이하로서 기본파형은 정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기본파형이 정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P, Q, R, S, T, U 이 순서대로 나왔다는 건데요.
이것 또한 기본파형은 정상이 돼 알파의 수는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RR 간격이 연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정지입니다. 동반결절에 이 자동능이 억제됨으로써 일시적으로 자극이 중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학원에 갔는데 잘 나오던 아이들이 하루 빠진다, 하루 지각한 거 이런 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동부정맥입니다. 동성부정맥. 빈맥과 동서맥과 다르게 리듬 자체가 불규칙적인 것을 말합니다. QRS가 차례대로 나오긴 하는데 자극이 불규칙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당 45에서 100회 이렇게 불규칙하게 나타내고요. 또한 기본 파형은 정상이되 PP 간격과 RR 간격은 불규칙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소성 자극 생성 이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동반결절에서 자극이 생성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자극 생성이 되는 부정맥을 말합니다. 종류로는 기회수축이라고 하는 조기수축이 있고 또한 발작성 빈박동 그리고 세동과 조동이 있습니다. 먼저 조기수축입니다. 기회수축이라고도 하는데요. 조기수축의 종류에는 심방성 조기수축과 심실성 조기수축이 있습니다. 먼저 심방성 조기수축을 보겠습니다.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요. 보통 심장의 전도 순서는 동반결절을 시작해서 방실결절, 히스속을 지나 좌곽, 오각으로 나뉘면서 프루키닐 섬유를 끝으로 재분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심방성 조기수축 같은 경우에는 심방의 한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흥분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조기수축을 말합니다. 특징적으로는 다른 이상 피파가 조기에 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소성 피파가 출현한다. 전도 방향은 정상이나 리듬이 불규칙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QRS는 정상 동조율과 거의 같기 때문에 이상 QRS와 다음의 QRS의 간격을 비대장성 휴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방성 조기수축은 비대장성 휴지기를 갖습니다. 다음 심실성 조기수축인데요. 심방과 다르게 이 아래에서 자극이 전달이 되는 비정상적인 부정맥을 말합니다. 특징으로는 심실에서 자극이 발생된다는 것으로 부정맥 중 가장 빈도가 높습니다. 폭넓은 QRS군으로 0.12초보다 훨씬 길게 나오게 됩니다. 피파는 소실되거나 안 보이는 경우가 있고 RR 간격은 폭넓은 QRS로 인해서 불규칙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성 QRS와 다음 QRS 사이를 대상성 휴지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RR 간격이 정상보다 2배, 즉 아론티 현상으로서 심실세동과 심정지를 유발하게 됩니다. 다음은 세동과 조동에 대해서 볼 텐데요. 먼저 심방세동입니다. 이 심방세동 같은 경우에는 QRS 다음에 이렇게 스몰 F파의 형태를 나오게 됩니다. 이 심방세동은 분당 350에서 600회 정도의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심방세동은 스몰 F파 출현, 또한 P파가 소실되거나 안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RR 간격이 불규칙하게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심방조동입니다. 조동 같은 경우에는 분당 220에서 350회분으로 박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특징적인 것이 헤어핀 모양의 문자 F파라고 합니다. RR 간격은 비교적으로 규칙적으로 나옵니다. 심방세동과 심방조동을 비교할 때는 스몰 F파와 라지 F파를 구별하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또한 RR 간격에 있어서도 심방세동은 이렇게 불규칙한 데에 비해서 이렇게 심방조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실세동과 심실조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실세동 같은 경우에는 프루키닐 섬유가 동반결절 대신에 이렇게 자극이 생성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매우 불규칙하게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P파, QRS파, T파가 구별이 안 되고요. 이것은 사망 직전의 심전도로서 재세동기가 필요합니다. 심실조동입니다. 이것도 심실세동과 같이 P파, QRS, T파가 구별이 안 되지만 헤어핀 모양으로 규칙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심실수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심실세동과 심실조동 같은 경우에는 QRS를 통해서 구별이 되지 않고 심실세동은 죽기 직전의 심전도다. 심실조동은 이렇게 헤어핀 모양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정맥의 종류 두 번째, 자극 전도 이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흥분 전도 이상이라고도 합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자극의 전달 과정이 차단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극은 주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차단이 되었기 때문에 부정맥으로 나오는 현상이죠. 종류로는 동방블록, 방실블록, 북블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방블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블록은 동방결절에서 자극이 생성되었지만 심방과 심실로 전달되지 않고 전도계의 어딘가에 차단된 상태를 말합니다. 블록이 발생한 곳에 피파와 QRS군이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가다가 수축이 없는 시간이 정상적인 PP 간격의 2배 또는 3배, 4배 등으로 지연되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방실블록입니다. 동방결절에서 발생된 흥분파가 방실결절과 희소속을 통과할 때 지연되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완전히 차단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림을 통해서 1도, 2도, 3도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1도 같은 경우에는 이 PQ 시간만 지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0.2초 이상으로요. 온도 장애가 있지만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오는 것 때문에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관찰하는 시기입니다. 2도 방실블록 같은 경우에는 심방에서 전달되는 전기 자극이 부분적으로 차단되어서 심실에 전달이 됩니다. B령은 주기적으로 가되 이렇게 QRS가 탈락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PQ 시간이 점점 지연되다가 갑자기 탈락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로 일시적이고 가역적 현상으로 일반적으로 증상이 없으면 치료 또한 필요가 없습니다. E형은 1형과 다르게 PR 간격이 항상 일정하게 갑니다. 그래서 PQ 시간이 지연이 없이 갑자기 탈락된다. 이게 바로 모비츠 E형을 나타냅니다. 원인은 희스 속에서 프루킨의 시스템 장애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도입니다. 심방에서 전기적 자극이 심실로 전혀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방실 전도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 심방과 심실이 완전 분리된 상태를 방실블록 3도입니다. 그래서 피파 따로, QRS군 따로. 피파는 존재하지만 PR 간격에 일정한 패턴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블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블록은 심실 중격의 상부에서 이렇게 희수속이 좌우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좌각과 우각으로 나누어지는데 프루킨의 섬유로 흥분을 전달하는데 차단이 됨으로써 이렇게 흥분이 전달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QRS 시간이 0.12초 이상으로 지연이 되며 두 개의 알파가 출현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환자를 봤을 때 이렇게 QRS군이 나오면 ST가 상승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V6 또한 QRS군 다음에 이렇게 T파가 상승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우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각은 BBB라고 합니다. 이것은 V1, V2에서 두 개의 알파가 나오는 게 특징이며 또한 이렇게 QRS 폭이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T가 하강함으로써 이렇게 T파가 역전되는 현상을 볼 수 있고요. 그에 반해 이렇게 V5나 V6 같은 경우에는 S가 폭이 이렇게 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T파가 상승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좌각 같은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V5와 V6에서 이렇게 두 개의 알파가 나오고요. 그에 따라 QRS가 폭이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ST 하강과 이렇게 T파 역전의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V1과 V2 같은 경우에는 S가 이렇게 폭이 넓은 것을 볼 수 있고 T파가 상승되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부정맥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정맥 종류 세 번째 혼합장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흥분 증후군이라고 해서 WPW 증후군, LGL 증후군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심장의 자극 전도계를 설명했을 때 앞에서 이렇게 심장의 부경로를 잠깐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경로에는 이렇게 켄트 섬유, 마하미 섬유, 제임스 섬유로 나뉘어지고 켄트 속 부경로 같은 경우에는 방실 우회로 장애로서 WPW 증후군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PR 간격이 감소되고 QRS 간격은 이렇게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그림과 같이 이렇게 조기흥분 증후군인 WPW 증후군에 있어서는 이렇게 델타파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QRS 간격이 넓어지고요. PR 간격은 이렇게 좁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하미 섬유 같은 경우에는 희수속과 심실 간의 전도로 장애로서 조기 흥분 증후군을 나타내고 PR 간격은 정상이 돼 QRS 간격은 이렇게 연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임스 섬유 같은 경우에는 심방과 희수속 장애로서 LGL 증후군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PR 간격은 단축이 되지만 QRS 간격에 있어서는 정상으로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외울 수 있는 것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WPW 신드롬. 자, 먼저 W는 웨이브가 있는데 이것은 델타 웨이브다. 는 PR 간격인데 PR 간격이 짧다. 0.12초 이하다. 와일드 QRS 컴플렉스다. 이것은 QRS가 넓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간단한 비정상적 심전도의 종류와 형태 이해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좋아요. 감사합니다.